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40대 평범한 남성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봤었는데요. 그 2주 후의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한번 받아봤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느낌이 어땠는지를 먼저 물어봤었는데, 일단은 정말 잘 먹었다, 잘 먹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몰랐다, 그 다음에 포만감도 잘 들었다,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는 확실하게 포만감이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아마 지방을 먹으면서 똑같은 얘기였는데, 원래는 채소 샐러드를 먹을 때 그냥 샐러드만 먹을 때는 엄청 많은 양을 먹었는데, 여기 오이를 첨가해서 먹으니까 채소량이 줄면서도 포만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느낌점 중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바로 저탄고지의 최대 장점이 바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포만감을 준다는 거죠. 나중에 이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앞으로 요요 증상이 생기게 되거나 살이 다시 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식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이 식단을 하면서도 계속 포만감을 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단을 하면서 포만감을 주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이어트 요요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큰 좋은 장점이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채소 샐러드를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배는 부르는데, 이게 곧 허기가 질 수 있죠. 그리고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샐러드에 지방을 듬뿍 얹어서 먹게 되면 이 지방은 칼로리화 돼서 힘도 내고 에너지화 되기 때문에 결코 힘이 빠지지 않는 포만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바디 결과도 보내주셔서 결과를 봤는데, 처음에 9.1kg에서 시작해서 97.6kg가 됐네요. 근데 여기서 근육량이 37.9kg였는데 37.3kg, 한 600g 정도 근육량이 조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체지방량은 33kg에서 32.4kg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한 1.5kg 정도인가요? 체중 감량이 있었지만 근육량도 조금, 체지방도 조금 이렇게 빠진 상태이긴 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육량이 빠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 않나? 저탄고지를 할 때 근육량이 빠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적게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체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적당히 잘 먹었지만 우리 몸에는 원래 그 전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던 분들은 근육 안에 이 포도당이 변한 글라이코겐이 많이 저장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많이 연소가 돼요. 그래서 근육이 작아지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실제 근육은 작아진 게 아니고 저장돼 있는 포도당이 빠져나간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여성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셀룰라이트가 빠지는 경우예요. 셀룰라이트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인바디에서 근육처럼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빠져나갈 때도 보면은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반에 이 저탄고지를 처음 했던 분들은 시기를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식단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2주간의 식단표도 있는데요. 처음에 연어 샐러드, 닭백숙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셋째 날에 보면은 사실은 국수를 좀 먹었어요. 요때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또 보면 토스트, 피자, 떡볶이, 파스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은 거긴 합니다. 자, 셋째 날에는 국수 한 60g을 먹었고요. 넷째 날에는 토스트, 점심 때는 피자, 떡볶이, 파스타도 먹은 걸로 되어 있기는 해요. 이때 탄수화물을 이틀에 걸쳐서 좀 먹었던 게 있다, 그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아침에 옥수수를 또 한 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 다이어트 효과를 내다가 한 번 정도씩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급속하게 잘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브로킹이 몇 번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다음날 메밀 비빔국수와 만두를 먹었는데요. 아마 메밀을 먹으면서 이것은 탄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메밀국수는 거의 다 탄수화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도토리묵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탄수화물 함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콩하고 유사해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메밀국수, 도토리묵은 탄수화물이 높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두 먹을 때 만두피도 탄수화물이죠. 자, 이렇게 탄수화물을 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됐다는 거 참 놀랍네요. 저도 좀 놀랐네요. 거기다가 카레도 드셨어요. 요 카레는 또 탄수화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카레는 사실은 이 끈적끈적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전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넓게 잡으면 3일에 한 번 정도 탄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탄고지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한 1, 2kg 정도 뺐다 그러면 잘 됐죠. 문제점을 저한테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술을 2주 동안 4번이나 드셨대요. 근데 이 술을 드셨을 때 거의 맥주는 4병, 소주는 2병 좀 건ah하게 잘 드신 상태거든요. 사실은 이 보내준 식단만 보면 그 외에는 잘 하셨어요. 소고기,
또 삼겹살 먹기도 하고 해장국, 생선구이, 저탄고지에 맞게 잘 하셨는데 한 2, 3일에 한 번씩 탄수화물을 먹고 일주일에 4번이나 이렇게 거나하게 술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이어트가 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탄고지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제대로 하면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변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메밀이나 도토리 같은 이런 내가 모르는 탄수화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식단에서 제가 좀 조언해주고 싶은 걸 몇 가지를 좀 더 추스려 주보면요. 저탄고지를 하고 있을 때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도 얘기하셨을 때 조금밖에 먹지 않았어요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을 3일에 한 번씩 먹게 되면 사실은 키토제닉이 잘 가다가 중간에 브로킹이 걸려서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탄수를 적은 용량이라도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을 정말 꼭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4번이나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가장 큰 문제, 이 술을 다이어트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